자, 개념원리 RPM 고등수학과 함수 파트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379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두 집합 x는 0, 1, 2, 그 다음에 y는 0, 1, 2, 3 요거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0, 1, 2를 넣었을 때 0, 1, 2, 3 요 y에 있는 값들에 대응하는 애들을 찾으면 되겠고요. 다른 값들이 나오는 애들이 그 함수가 아닌 거겠죠. 자, 그래서 다른 값들이 나오는 애들을 찾아주면 1번부터 볼게요. 여기다 차례대로 0, 1, 2를 넣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y의 값들이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y에 있는 0, 1, 2, 3이 아니라 다른 값들이 나왔으니까 1번은 일단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0, 1, 2를 이렇게 차례대로 넣으면 얘는 0, 1,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번도 x에서 y로 함수가 아닌 거니까 1번, 2번이 그냥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379번의 정답은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0번 볼게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랑 정확하게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전부 다 이렇게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함수의 그래프가 맞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으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가 아닌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지 함수라 그러진 않으니까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점이 여러 개 생겨버리니까 이것도 아니다. 5번도 당연히 아니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1번 볼게요. 두 집합 x는 0부터 2까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물어봤는데 자,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0부터 2까지 넣었을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범위 안에서 딱 나오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고 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아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자,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이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0을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2를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럼 이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런 범위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y의 범위랑 다르기 때문에 1번은 탈락입니다. 2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x의 값을 0부터 2까지 넣어봤을 때 자, 0을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3이고요. 2를 넣었을 때 1이죠. 그럼 얘 y의 값은 1부터 3까지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함수의 범위랑 다르기 때문에 2번도 탈락.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x-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 넣어보면 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네요. 아, 그러면 3번이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이런 식으로 y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3번이 x에서 y로의 함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형 2번 함수값 구하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함수에서 fk의 값 구하기 그냥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x의 정의, x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대입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2번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유리수일 때는 요 위에 걸로 계산하고 무리수일 때는 요 아래 걸로 계산하래요. 그랬을 때 f2의 값은 2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얘가 유리수잖아. 그럼 유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럼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3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무리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요거를 이 값 두 개를 서로 빼기 하라 라고 했으니까 서로 두 개를 빼면 결국 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3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그러니까 X의 범위도 실수 전체고 Y의 범위도 실수 전체인데, 자, X가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대. 그러면 F-2는 2보다 작을 때 요 함수를 써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이 함수 값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일 때는 2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 해서 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4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의 2분의 x-4, 얘가 4x-2를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f 안쪽에 지금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얘를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x-4,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때 x의 값을 찾으면 x-4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 식이 f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자, x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f-3의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85번 볼게요.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는 지금 x가 0하고 3 사이일 때는 요 x-1로 계산하고 3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fx-3 요런 식으로 계산하래요. 자, 그럼 f의 2는 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에서 1이고요. 자, 그 다음 요 f18을 볼게요. 자, 요 18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일단 집어넣을 건데,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f의 18 빼기 3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지금 f의 15야. 자, 그러면 f의 15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런 계산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럼 f의 15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f의 15 빼기 3에서 f의 12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아, 이런 식으로 계속 3식 값을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3식 값을 줄여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0하고 3 사이에 딱 들어오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이제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값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f의 18 빼기 3은 f의 15랑 똑같고, 다시 3을 빼면 f의 12, f의 9, 그 다음에 f의 6, 그리고 마지막으로 f의 3까지 이렇게 딱 3씩 계속 줄여갈 수 있겠네. 자, 그럼 f의 3까지 딱 되는 순간 이제 얘는 f의 3을 여기 위의 식에다 넣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 식의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f2의 값 1 더하기 얘 뒤의 값은 2니까 최종적으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3번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86번 문제를 보면 f의 x 곱하기 y가 fx 더하기 fy고 f2의 값이 지금 1이래. 그때 f16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숫자를 활용해서요, x랑 y에다가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점점 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x, y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데, 그 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의 2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자, 문제에 주어진 힌트를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f에 2를 주어졌는데 f16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x, y에다가 각각 한번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x, y에다가 요 식에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x, y에다가 2를 한번 넣으면 여기다 2 넣으면 f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f의 2 더하기 f의 2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런데 f2의 값이 1이었기 때문에 얘 값이 2일 거란 말이야. 아, 따라서 f4의 값이 2다 이런 거를 하나 찾은 거고요. 자, 이번에는 4를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x, y에다가 각각 이번에는 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 y에다 4, 4 이렇게 넣으면 f의 16의 값이 나오게 되죠. 얘가 이제 f4 더하기 f의 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얘는 f4가 아까 2였기 때문에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결국 f16의 값이 4다라는 걸 찾아냈네요. 따라서 f16의 값은 4,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7번 볼게요. 자, fx 더하기 fy가 fx 더하기 fy 이렇게 되어 있고 fe가 6일 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f2의 값이 6이다라는 걸 주어졌고 f-2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x랑 y에다가 각각 따로따로 2랑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 2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f의 0 요 값이 f의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f2의 값은 얘가 6이라는 거 알았고 얘의 값을 모르는 거잖아. 근데 f0의 값을 알면은 얘도 구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f0의 값을 구할 거예요. f0의 값은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x에다 0, y에다가 0, 둘 다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값이 f의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f의 0 더하기 f의 0이니까 자, 결국 f0을 2개 더한 2f0의 값이요. 얘가 그냥 f0의 값이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f0의 값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0은 f0 이런 식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f0의 값이 지금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 값이 이제 0이니까 f2의 값이 6이고 그러면 f-2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f-2의 값은 마이너스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8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fx 빼기 3의 f의 2-x가 마이너스 4x 요게 성립한대요. 그때 f0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x만 주어져 있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x에다 그냥 적정한 값을 계속 대입해보자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요. 여기다 1을 넣으면 x에다 1을 넣으면 얘도 2 빼기 1에서 얘도 1이 되죠. 자, 그래서 x에다 1을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에다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f의 1 빼기 3의 f의 1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4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의 f1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따라서 f1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럼 f2의 값은 찾았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f0의 값만 찾아 나가면 되죠. 자, f0의 값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x에다 일단은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0 마이너스 3 f2 요 값이 이제 0 하고 나오네. 자, 근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f2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f0의 값을 아직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 2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x에다 2를 넣으면 f의 2 빼기 3f의 0 요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식에다가 3을 곱해줄게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요 밑에다 쓰면 자, 마이너스 9f2 그 다음에 플러스 3f0 이 값이 0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제 요 두 개씩을 더해주면 요 두 개씩을 더하면 마이너스 8f2의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f2의 값이 결국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f2의 값이 1이 되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f0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f0의 값은 3이었고 f1의 값은 2였으니까 3 더하기 1을 해서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89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x, y에 대해서 함수 f가 f의 x 더하기 y는 f의 x 곱하기 fy를 만족시키고 f1의 값이 2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기억 보기부터 할게요. 자, f0의 값을 물어봤는데 x랑 y에다가 각각 둘 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x,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왼쪽은 f의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f0 곱하기 f0이니까 f0 곱하기 f0, f0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잘 봐봐. 자, 만약에 f0의 값이 0이라고 치면은 f0의 값이 0이라고 치면 얘도 0이고 얘도 어차피 0 곱하기 0이니까 얘는 무조건 같은 거지. 자, 그래서 f0의 값이 0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0의 값이 0이 아니라고 쳐볼게요. f0의 값이 0이 아니라고 치면 얘 왼쪽 오른쪽 f0 하나씩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죠. 하나씩 약분시키면 1, 1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f0의 값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그럼 요 경우에는 f0의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f0의 값이 0이라고 치면 f0의 값은 그대로 0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럼 기억에서는 f0의 값이 1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뭔가 좀 이제 f0의 값이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자, f1의 값이 2라고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x에다 1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왼쪽에 0, 1 이렇게 집어넣으면 f의 1은 그러면 f의 1 곱하기 f의 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f1이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2인데 그럼 f0의 값이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이건 2 곱하기 0 하면 0이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절대로 f0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네. 그러면 f0의 값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f0이 1이 되면은 이제 말이 되네. 2 곱하기 1은 2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억에서는 0을 집어넣어보고 힌트를 이용해서 f1의 값을 이용해서 f0의 값을 결정지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f0의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니은 보기 볼게요. 자, f의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자, 나는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1 이렇게 둘 다 1, 1을 넣어볼 거야. f1의 값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둘 다 1,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xy에다 둘 다 1을 넣으면 f의 2의 값이 f의 1 곱하기 f의 1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근데 f1의 값이 2였으니까 요놈의 값은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럼 f2의 값이 4라는 걸 찾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뭘 활용할 거냐면 x에다가는 2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한쪽에다가는 2,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그러면 f0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f0은 그러면 f2 곱하기 f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나오고, 자, 우리 기억 보기에서 얘 값이 1이다 라는 거를 찾아줬고 f2의 값이 지금 4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반드시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디귿 보기 갈게요.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f의 nx는 f의 x의 n제곱이다 요걸 물어봤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귀납법으로 이용해서 몇 번 해보는 거야. 자, 잘 봐봐. x 대신에 n을 넣고 x 대신에 n을 넣는 게 x에다가 그냥 x를 집어넣고 y에다가 이제 똑같이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y 대신에 그냥 x를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의 2x의 값은 f의 x 곱하기 f의 x 요런 식이 나와요. 그럼 얘가 지금 f의 x의 제곱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2x를 넣었을 때 x의 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로 x에다가 그대로 x를 앞으로 집어넣을 거고, 이번에는 y에다가 2x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 y에다 2x를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왼쪽 식은 f의 3x 이런 식으로 되고, 왼쪽 식은 f의 x 곱하기 f의 2x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f의 2x가 fx의 제곱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이 결국 뭐가 되냐면 f의 x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만약에 y에다가 3x를 집어넣는 순간 f의 4x는 f의 x 곱하기 f의 3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f의 3x가 x의 세제곱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임의의 값 n에 대해서 n 곱하기 x가 fx의 n제곱이 나온다 요거를 계속해서 우리 숫자가 바꿔가면서 일씩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디귿도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볼게요.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390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집합 x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대. 근데 지금 x에서 x로의 화살을 쏘는 함수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y의 범위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ax 플러스 b의 공역과 치역이 또 서로 같대요. 그러면은 이놈이 지금 공역이 되는데 이게 실제 함수에서 나오는 함수값 치역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x 플러스 b 함수를 예측했을 때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나온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fx 함수를 좀 예상을 해볼 건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fx 함수는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야. 그리고 x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있으니까 왼쪽 끝이 마이너스 2고 오른쪽 끝이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러면 요때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3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이 y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번 경우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3a 플러스 b 요 y값이 3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 y값이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요, 두 개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5a가 5 이런 식으로 되니까 a는 1이 될 거고 b는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요 경우에는요, 문제가 생기는 게 단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둘 중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되는데 얘는 b가 0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fx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fx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함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x가 나와야 되니까 왼쪽 끝이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오른쪽 끝이 x의 값이 3일 때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때의 함수값, 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3a 플러스 b인데, 자, 요게 또 y의 범위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큰 y값 3이랑 같아야 되고, 얘가 지금 y값이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요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요놈이 3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또 연립방정식 풀어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b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a 곱하기 b도 0이 아니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만족하는 a, b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인 함수에서 fx는 ax제곱 플러스 1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래. 자, 그럼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x에다 지금 정의역이 요거니까 x에다 요런 애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치역은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똑같이 a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여기 겹치는 게 있으니까 a 플러스 1은 나왔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4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치역이 요거 3개다.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요거 3개라는 거야. 근데 요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5a 플러스 3, 얘가 이제 18이네요. 따라서 a의 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2번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함수 f는 지금 n에서 n으로 써야 된대. 그러면 화살을 쏘는 놈, 얘가 지금 정의역이고 화살을 맞은 놈, 얘가 이제 공역이 되고 얘가 이제 뭐 치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치역도 될 수 있다. 일단은 뭐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정의역도 지금 n이라 그랬으니까 정의역도 자연수, 그 다음에 공역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봅시다. fx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8의 x제곱의 1의 자리의 숫자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8의 1제곱에서 1의 자리 숫자니까 요때 함수값 그러니까 치역은 1이 나오겠고요. 만약에 f의 2라고 치면은 8의 제곱이고 얘는 64잖아요. 그럼 이때 1의 자리 숫자는 4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f3의 값은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만 볼 거니까 자, 8의 세제곱 했을 때 64 곱하기 8 끝자리만 보면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되죠. 그럼 2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f의 4일 때는 자, 얘는 1의 자리 숫자 2에다가 8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요때 값은 6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5의 값은요. 자, 끝에 자리 숫자가 6이 나왔고 여기다 8을 한 번 더 곱하면 여기서 이제 4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지. 그럼 4가 나오는 순간 다시 요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fx라는 함수에서 1의 자리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1하고 4하고 2하고 6, 그 다음에 다시 4부터 이제 4, 2, 6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치역, 그러니까 함수값의 모음은 1, 2, 4, 6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1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함수 ax-1의 정역이 -2부터 1까지 사이고 공역이 지금 -3부터 1 사이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라지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자, 이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까 했던 문제처럼 이 x 앞에 a가 지금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자, 그럼 a가 양수라고 치면 얘가 지금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지금 -2부터 1이니까 -2부터 1까지 여기까지 딱 나오고 자, 그 다음 얘는 지금 공역이 이렇게 돼 -3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y값이 지금 -3하고 여기 1 사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y값이 -3하고 1 사이에서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지금 ax-1이니까 자, -2를 집어넣었을 때 요때 함수값은 -2a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a-1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때 이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3보다 살짝 위쪽으로 있어야 되죠. 따라서 -2a -1 얘가 -3보다 더 커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a-1 얘는 1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a-1은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요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a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쪽에서 이제 범위 정리하면 넘어가면 이제 -2가 되고 양쪽에 -2로 나누면 a가 1보다 작다. 그리고 요거는 a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되죠. 따라서 얘 두 개 범위를 이렇게 합쳐주면은 a가 1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정리할 때 a가 0보다 클 때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요 범위까지 합치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을 때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요런 형태로 그려지고 x의 범위가 -2부터 1까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를 넣었을 때 -2a -1 1을 넣었을 때는 a-1인데 자, 공역이 -3부터 1까지니까 자, 1부터 -3 사이에서 요 함수값이 등장해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2a -1 값은 1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a-1의 값은 3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a 값의 범위를 정리하면 일단 위에는 2고 -2로 나누면 a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자, 밑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a가 4보다 크다. 자, 요런 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자, 그럼 -1보다 크고 4보다 크다를 둘 다 만족하려면 결국 a가 4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a가 0보다 작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 a가 4보다 크면서 동시에 a가 0보다 작다. 요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만 나오냐면
a가 결국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을 때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a의 최종적인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확히 요 값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 값이 마이너스 3이랑 이게 같을 때도 가능하잖아요. a-1이 1이랑 같아도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이 왼쪽 범위랑 오른쪽 범위 둘 다 최종적으로 합쳐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죠. 자, 그러면 a 값의 최대값은 1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자, f랑 g 함수에다 각각 똑같은 x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도 똑같이 튀어나오면 이거를 같은 함수다 라고 정의하죠. 자, 그래서 394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x가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값인데 f는 식이 이렇게 돼 있고 g는 이렇게 돼 있을 때 f랑 g랑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g 마이너스 1의 값이랑 똑같고 f에다가 1 넣었을 때 g1의 값이랑 같다. 요거 두 개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f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요 왼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 되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f에다 1 넣으면 1이고요. 얘는. 그리고 얘가 g에다 1 넣은 거 그냥 a 플러스 b. 자, 그러면 요 두 식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2b가 4니까 b는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5번 문제 볼게요.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가 있대. 근데 f랑 g랑 같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각각 전부 다 같은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f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 그대로 나오고요. x세제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함수값이 모두 같으니까 f랑 g랑 같은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니은 보기부터 볼게요. 자, 니은 보면은 f에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f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f에 1을 넣으면 1 이렇게 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g 함수 같은 경우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2가 나오죠. 그럼 얘 둘이 같지 않으니까 니은은 같은 함수가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볼게요. 자, f 함수랑 g 함수랑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자,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f의 0은 1이고 f의 1은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 함수부터 볼게요. g 함수의 마이너스 1은 자, 지금 x가 1이 아닐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0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g0의 값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식에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1의 값은 x가 1일 때는 g함수의 값이 그냥 2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때 값은 2네. 자, 그러면 값을 비교했을 때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이거는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같은 함수는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집합 x는 마이너스 3,a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 그래서 f함수랑 gx랑 서로 같을 때래요. 그때 함수 g의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함수 g의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gx의 함수값들을 다 구하시오 라는 거고 지금 a, b가 상수고 a는 또 마이너스 3이랑 같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얘 둘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값 비교만 하면 되겠죠.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f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이때 값은 9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5 이렇게 되겠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3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얘랑 같은 함수여야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걸 일단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만약에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g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b인데
b는 2라고 찾아줬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둘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3a는 0. 이 식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왼쪽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a는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0이다 까지 찾았으니까 결국 g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자,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아까 값이 5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g에다가 그럼 0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g 함수의 치역은 5하고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97번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하고라 하는 두 함수가 있고, 자, fx랑 gx가 이렇게 두 개 같은데 f랑 g랑 함수값이 같도록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 x에다가 어떤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함수값 두 개가 같은 함수여야 되죠. 따라서 얘 두 개 값이 같은 거를 만족하는 x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일단은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얘 둘이 식이 같다고 놓고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조립제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지금 1 넣었을 때 0이 되나요? 그럼 1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플러스 x제곱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결국 얘하고 함수값이 같으려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고, x의 값은 3개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2 이렇게 3개가 나와. 자, 그럼 집합 x라는 요 놈은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2 요거 3개를 포함하고 있는 x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집합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집합 x 안에 마이너스 3만 들어가 있어도 이러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이때 함수값이 정확히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대신에 공집합이 되면은 안 되겠죠. 공집합만 제외하고, 따라서 원소 3개를 부분집합으로 하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하나를 제외해서 x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7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6번 문제 볼게요. 자, 1대1 대응 봅시다. 자, x에서 y로 쏘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고 치면은 x값이 달랐을 때 그거에 따른 함수값도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자, 요 조건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1차 함수 형태 있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1대1 대응의 조건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충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절대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봐봐. 꼭지점을 기준으로 내가 한쪽만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쪽만 남겨뒀어.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398번 봅시다. 정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기억 보기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얘 지금 1차 함수의 형태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래프야. 그러면 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하는 1대1 대응의 함수가 1대1 대응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리을 선택을 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일단은 그래프로 설명할게요. 자,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요, 얘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를 x축 위쪽으로 뒤집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x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대로 풀고 나와서 x-1,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x-1 이렇게 되는데, 자, 니은을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요, 자, 원래 y는 x-1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러면 x축이랑 1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뒤집어 올려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함수는 절대값 x-1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x값, y값 하나에 x값을 대응하는 게 한 개, 두 개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제외해 주시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서 아까 말했듯이 꼭지점 기준으로 한쪽만 남겨두도록 잘라야 돼요. 잘라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없죠. 그럼 얘를 그냥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이 0,1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런 함수는 y값 하나에 x값이 마찬가지로 두 개가 대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니은 디귿은 제외하고 기역하고 리을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9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성립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자, 1번 일단 제외, 4번도 제외, 5번은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대응하니까 일단 제외하는데, 자, 2번하고 3번 둘 다 어떤 걸 만족하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는 건 맞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하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함수값의 치역을 확인하면요, 정의역과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라고 했었는데 이 2번 함수를 보면 자, 치역,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나오는 y값들을 살펴보면 지금 x축 위쪽으로만 함수값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x축 위쪽에 있는 함수값만 등장하니까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고 그냥 y가 0보다 크다라고, 요런 범위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함수값도 실수 전체로 다 나와야 되는데 2번은 1대1 함수는 맞지만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2번도 제외하고 나면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0번 문제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다음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에서 1대1 함수 그래프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역 같은 경우는 y값 하나에 x값 두 개니까 애초에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니은 같은 경우가 뭐냐면요, 자,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공역이랑 치역, 얘 함수의 실제 y값들을 살펴보면 y가 0보다 크다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니은이 맞는 복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1대1 함수가 아닌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y값 하나에 x값 여러 개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x1, 여기에 x2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형 7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x의 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의하면, 자, 기울기가 계속 같아야 된다. 기울기가 계속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의 양끝값에서의 함수값이 공역의 양끝값과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값, 치역은 실제 함수값, 얘 두 개가 똑같이 생겨야 1대1 대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401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집합, x의 범위가 지금 -1부터 1까지고요. y의 범위, -1부터 3까지. 자, 지금 이 범위가 지금 y값의 범위니까 얘가 지금 공역의 범위야. 공역이야, 지금. 근데 fx는 ax 플러스 b,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공역하고 정확하게 치역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단 a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기울기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a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지금 있으니까 fx 함수는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인 요런 함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fx 함수는 ax 플러스 b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1차 함수의 형태고요. x의 범위가 여기
여기 끝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이 여기가 1이고요. 자, 그럼 그때 함수값 한번 따져보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요때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이 함수값 y값의 범위가 정확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제일 클 때 딱 3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끝나고요. 자, 그러면 b가 1이고요. a가 보면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2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집합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지금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y값의 범위가 지금 0역입니다. 자,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지금 요런 함수가 있고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공역하고 치역,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확히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얘 지금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는 원래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만 꼭지점 기준으로 한쪽을 아예 잘라버리면 그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 꼭지점 그리는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인데 자,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4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그런데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살짝 오른쪽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의 그래프만 남겨서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딱 지워주고 지금 요 부분의 그래프만 남아있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보면요. 이 빨간색 부분에서 이 빨간색 부분의 함수값의 범위가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로 요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y값이 제일 작을 때가 5라는 소리잖아. 결국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y값이 제일 작을 때는 여기네, 여기. 요 지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y값이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5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fx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5 하고 나오도록 k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fx 함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지금 정확히 5 이렇게 나와야 된다. 따라서 k의 값이 뭐가 되냐면 8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자, fx가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래. 그랬을 때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가만히 보면요. 지금 fx 함수가 x는 1보다 클 때랑 x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는 일단은 기준이 1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준이 1이니까 여기 가운데 기준은 1로 잡아. x는 1. 자, 그 다음에 볼게요. x가 1보다 클 때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래. 자,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x제곱 플러스 1로 그리라는데 생각해봐봐. 얘는 꼭지점이 원래 0,1이거든요. 그러면 0,1이니까 원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0,1 꼭지점이 여기인데 x는 1보다 클 때는 요걸로 그리라 했잖아. 자,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보다 클 때니까 여기 오른쪽 함수만 그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자 1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여기 오른쪽에는 요런 그림만 그려야 되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요런 식으로 2차 함수 중에서도 원래는 요렇게 그려져 있던 거를 1보다 큰 쪽에서만 딱 남겨준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체크 포인트 잡고 갈게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기울기가 변하면 안 돼.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함수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지금 요 a-2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아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를 그리는데 함수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잘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왼쪽에 그려지는 파란색 함수도 기울기 자체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얘 결국 요 파란색 함수의 요 기울기 a-2가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a-2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만족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여기다가 지금 x에다 1 넣었을 때, 여기다 1 넣었을 때 위에다 1 집어넣으면 1,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밑에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도 정확히 2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여기다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 빼기 2 얘가 정확하게 2 이렇게 나와야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2보다 커야 되죠. 자, 그럼 생각해봐봐. a 플러스 b가 지금 4인데 a는 지금 2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얘가 2보다 커. 그러면 3 같은 애가 되죠. 그러면 b는 1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정확히 2일 때 b가 2고, 그런데 a가 2보다 크니까 b는 상대적으로 2보다 작아져야겠죠. 왜? 둘이 더했을 때 합이 4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2보다 크면 b는 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수 b의 최대값은요, 2보다 작은 최대값은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4번 문제 볼게요. 자, 요런 문제 꼭 나오는 문제니까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빠르게 푸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집합 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요놈이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사실 문제를 보자마자 사실 바로 풀면 돼. 어떻게 푸냐면, 자,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지금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자, 얘 꼭지점이 지금 꼭지점만 찾으세요. 얘 x-3의 제곱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9 요게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이 지금 3,-9거든요. 근데 지금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k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는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k를 어디 지점에서 잘라야 되냐면 k를 3보다 오른쪽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딱 k를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잘라야 1대1 대응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값이 이제 k, k가 되도록 그냥 값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k, k가 나와야 되니까 이 k, k를 fx 함수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6k 얘가 지금 k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7k는 0 이런 식이 나오고 k 값은 0 또는 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k가 지금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k는 7이 되고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형 8번 문제 볼게요.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함수가 있으면 x를 집어넣었을 때 요 x의 값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애들을 항등함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상수함수라는 거는요, x에다가 뭐 a를 넣든 b를 넣든 c를 넣든 손가락을 넣든 무조건 똑같은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게 상수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그러니까 정의역이 지금 이렇게 3개인데요. 다음 중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를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는 놈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1이 나오니까 항등함수가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와버리죠. 플러스 1. 그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2번도 제외.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바뀌어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제외.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06번 한번 볼게요.
자, 406번 문제를 보면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는 상수 함수이고요. f4는 4고 그러면 f2, f4, f6부터 쭉쭉쭉 f30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 f가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f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f4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왔으니까 f에다 2를 집어넣어도 얘 값이 지금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도 4가 나오고 6도 4가 나오고. 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값이 4로 나올 거니까 이 4라는 값을 계속 더해 간 거잖아. 그럼 몇 번 더했는지만 알게 되면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부터 30까지 지금 여기 짝수만 모아놓은 거니까 짝수를 다 개수를 세면 짝수는 15개가 되겠죠. 그럼 4를 15번 더하니까 4 곱하기 15에서 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7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에 대해서 함수 f는 지금 항등함수야. 함수 g는요 상수 함수래요. 자, 그러면 f2 더하기 g2가 6일 때 요 f10 더하기 g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f는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에다 2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정확히 2가 나와야 돼. 그럼 얘랑 더해서 6이 나오려면 g2의 값이 4가 되는데 g 함수는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어차피 4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f10의 값은 얘는 항등함수니까 10 그대로 나오고 g10은 얘는 상수함수니까 아까 4 나오는 거 확인했죠? 4. 그래서 더하면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08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2, 4, 8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세함수 fgh인데, 자, f는 각각 1대1 대응,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래요. 자, 그랬을 때 요런 조건 하나 만족하고요. 얘 둘이 곱했을 때 4가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f 함수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는 직접 값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f8이랑 g4랑 h2랑 같은데 g가 지금 항등함수였지. 그러니까 g에다 4 넣은 값이 요놈 값이 지금 얘 값이 4야. 자, 그러면 g4의 값이 4니까 h2의 값도 얘도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f8의 값이 지금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 함수는 f8에 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f8이랑 f2랑 곱했을 때 f4가 나오는데, 자, f8의 값이 아까 4였잖아. 그럼 4 곱하기 어떤 숫자 해가지고 이제 f4의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하고 2는 2 또는 8로 대응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f2가 만약에 8로 가면 4, 8, 32니까 얘가 절대로 2가 돼야 되는데 32는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f2의 값이 2가 돼야 되고 f4의 값이 8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2의 값이 2가 되고 f4의 값이 8로 대응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지금 fx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f2의 값은 2, g8의 값은 얘는 항등함수니까 8, h4는 상수함수니까 아까 4 이렇게 그래서 셋 다 더해주시면 1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06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는 1, 2, 3, 4 요거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일단 물어봤고요. p, 1대1 대응의 개수를 q, 항등함수의 개수를 r, 상수함수의 개수를 s라고 할 때 pqrs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1대1 함수의 개수부터 셀게요. 자, 우선 함수의 개수부터 세면요. x에서 x로 화살을 쏘는 f라는 함수인데, 자, 함수의 개수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를 세면 되고요. 1이 쏠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도 똑같이 4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것도 4가지, 4가 쏠 수 있는 것도 4가지. 자, 그러면 p 같은 경우는요. 함수의 개수는 1이 쏠 수 있는 것 4가지 곱하기 2가 쏠 수 있는 것 각각이 다 4가지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16 곱하기 16 하면 256 이게 p의 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1대1 대응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처음에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야 되니까 4가지야. 그럼 1이 만약에 이렇게 1을 쐈어.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거는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나머지 2, 3, 4로만 가야 되지. 그럼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2, 3, 4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경우 3가지가 되겠고요. 그럼 3이 골라갈 수 있는 거는 1이 쏜 거하고 2가 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2 또는 4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얘는 2가지 경우가 있고, 그럼 4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정해지는 거죠. 따라서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2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Q는 24개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항등함수의 개수예요. 자, 항등함수는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이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무조건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3 넣었을 때 3, 4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등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한 가지 경우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자, 상수함수는 1, 2, 3, 4가 전부 똑같은 걸로 화살을 쏘는 거잖아. 1, 2, 3, 4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1로 아예 다 가는 경우가 있고 2로 가는 경우가 있고 3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4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다 똑같이 화살을 쏘는데 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의 개수 S의 개수는 4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PQRS를 다 더하면 256 더하기 24 더하기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28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8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4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집합 X가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고 집합 Y로의 1대 함수의 개수가 60개래.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X가 지금 1, 2, 3이 있고, 자,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셀 건데, 지금 Y의 그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런데 1대1 함수의 개수가 지금 60개가 나와야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지금 N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N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요 A가 보자. 1이 화살을 쏜 한 가지 경우를 빼고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N-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화살을 쏠 수 있는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하고 2를 화살을 쏜 거를 제외해서 N-2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보면 1이 쏠 수 있는 거 N개, 2가 쏠 수 있는 거 N-1, 3이 쏠 수 있는 거 N-2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하고 이 값이 지금 1대1 함수의 개수 60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60을 갖다가 1만큼 차이 나는 거 숫자 3개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n의 값이 5라는 걸 알 수 있고 함수 y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안쪽에 지금 원소가 5개 들어가는 거예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함수의 개수는 이제 중복돼서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거 5가지, 2가 쏠 수 있는 거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2가 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5가지, 3이 쏠 수 있는 것도 5가지.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5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5가지, 그러니까 5의 세제곱, 따라서 125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집합 x는 1, 2, 3, 4, y는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고 x에서 y로 1대 대응 중에서요 f1은 4, f2는 5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자, 그러면 x가 지금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는 지금 3, 4, 5,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자. 지금 F1은 이미 4로 갔거든요. 그럼 F1은 이미 4로 쐈어. 그 다음에 F2는 또 5로 갔잖아. F2도 5로 쐈어.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하고 4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데 3하고 4가 4, 5를 또 가면 안 돼. 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3하고 4는 각각 3 또는 6으로 골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 또는 6 해서 2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3이 이렇게 화살을 쏘고 나면
4가 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남죠. 그래서 1하고 2가 정해졌으니까 3, 4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3이 될 수 있는 거 2가지, 4가 될 수 있는 거 1가지. 그러면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는 총 2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집합 x는 x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의 범위를 원소로 정확히 나타내면요,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요렇게 정수 3개가 지금 정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 집합 볼게요. y바 y은 12보다 작은 소수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y의 집합을 따지면 2, 3, 5, 7, 그 다음에 11 이렇게 원소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는 x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가번 조건 보면, 자,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그거에 따른 함수 값도 서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표현 보면 앞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 볼게요. 함수 f의 치역의 원소는 모두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치역, 그러니까 실제로 대응되는 함수 값들을 찾았더니 모두 홀수야. 그러면 이 함수는 홀수만 대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x 집합이 지금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지금 2, 3, 5, 7,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1대1 함수니까 각각의 값에 따라서 하나씩만 가야 되는데, 지금 치역의 원소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2로는 화살을 쏘면 안 돼. 그럼 얘는 제외시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2 빼고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4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 화살을 딱 쐈어. 그럼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남겠죠. 그 다음 0이 또 화살을 쐈으면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겠다.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총 24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24개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형 10번 합성함수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두 함수 fx는 지금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고, g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대. 그랬을 때 f 합성 g의 2랑 g 합성 f 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f 합성 g2는요 f에다가 g2의 값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더하기 g 합성 f는 g에다가 f0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g2의 값은요 여기다 그냥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4 빼기 2니까 얘는 2네. 그럼 f2의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f2는요 x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다 요 함수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얘 값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0의 값은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요때 값은 무조건 다 3으로 나온대.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g3의 값을 계산하면은 여기다 3 이렇게 집어넣으면 9 빼기 2, 그래서 7. 따라서 1 더하기 7 요거를 해주면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함수 f의 x 3x-2고요. gx는 지금 ax 플러스 4인데, 자, f 합성 g-1이 7이래. 그때 g-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얘를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f 합성 g-1 요거를 했더니 7이 나왔다. 자, 그런데 봐봐. f 함수에다가 지금 요 값을 넣었더니 7하고 나왔대. 그럼 f 함수에다가 x에다 뭘 넣었을 때 얘가 7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x에다 3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9 빼기 2에서 7 나오죠. 따라서 지금 f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지만 얘가 지금 7하고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g-1의 값이 이제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g-1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잖아. 따라서 a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gx의 값은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g-2의 값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함수 fgh에 대해서 fx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 합성 g가 4x 플러스 3인데 지금 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우리 g 합성 f의 값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얘는 합성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합법칙이 적용하죠. 여기 있던 괄호를 이렇게 옮겨버려. h랑 g 먼저 이렇게 합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를 합성해도 괜찮죠. 괄호를 어디다가 달아서 걔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h 합성 g 쪽으로 괄호를 옮기면 h 합성 g에다가 그 다음에 f 함수에다가 1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f1의 값은 여기다 1 넣으면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 값은 h 합성 g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값은 -4 플러스 3, 그래서 -1 나오죠. 따라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집합 x는 1, 2, 3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지금 1대1 대응인 함수다 라고 되어 있고 두 함수 fg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1의 값 요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x는 지금 1, 2, 3부터 시작해서 1, 2, 3으로 쏘는 함수 두 개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1대1 대응을 만족하도록 조건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가번부터 f2랑 g2랑 둘 다 3으로 간다 그러니까 f 함수는 지금 2에서 3으로 쏘고 그 다음에 g 함수도 마찬가지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보면 자, g 합성 f의 2가 1로 쏘니까 g 합성 f의 2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f2가 아까 3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얘는 g3이 되는 거고 g3이 1이다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g3은 1 이렇게 쏘게 되고 그러면 f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1이 2로 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g함수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번 조건 보면 f합성 g2가 2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f합성 g2,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네요. 근데 g2의 값이 아까 3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f3이 2다 이런 이야기랑 똑같죠. 따라서 f3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f1은 1로 가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f1 더하기 g1의 값은 f1의 값은 1, 그 다음에 g1의 값은 2가 되니까 따라서 1 더하기 2에서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